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동면 사직리에 있는 사과밭이고요. 올해 5년 차인 후지 사과밭입니다. 4에 2m로 심었는데 조금 세력이 강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가야 될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농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실 형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열간거리 4m 또는 3.5에서 4m 정도로 심고요. 주간거리는 한 1.5에서 2m가 많이 식되어 있죠. 최근에 와서는 더 밀식을 하죠. 1m 간격도 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 4에 2m면은 나무를 보면은 주간, 가운데는 주간이고, 그 다음에 측지, 이 측지죠. 이 결과지. 그래서 식재 후에 항상 마음에 둘 거는 주간 굵기의 측지 굵기는 한 3분의 1 이하, 또 측지에서도 결과지 3분의 1 이하. 주간은 아버지, 측지는 아들, 결과지는 손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굵기 차가 뚜렷하게 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지수 하나 둘 세웠을 때 하단부부터 상단부로 가서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인. 보통은 우리가 4에 2m로 심으면은 이 측지가 수평을 보시면 돼요. 수평. 그 다음에 4에 1.5면은 수평에서 약간 내려가, 이렇게 안 내려가고, 또 1.2면 더 내려가고, 1m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유인이 잘 되었죠. 수평 유인돼서 주간 굵기의 측지 굵기도 3분의 1 이상 되는 거 없고, 또 측지 수도 보면은 40개 이상 되고, 측지 길이도 짧죠.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밀식의 형태예요. 이렇게 재배하다가 이제 5년, 6년 넘어서면은 이 측지가 더 굵어지죠. 대부분 농가가 측지가 굵어지면 솎아주는 거예요. 솎으면 안 돼요. 갱신을 해야 돼. 항상 측지가 40개를 유지를 해야 돼. 측지 수가 뭐 20개 줄어들면은 측지가 굵어져요. 그러면 40개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이 측지가 굵어지니까. 그러면 5년이 넘어서면은 밑에 가지 보면 이렇게 측지고, 여기 결과지 옆에 보이죠? 결과지. 결과지를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결과지를 측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경신하면서 이제 수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여기서 가지가 나오면은 이제 항상 밑에 유인. 여기서 가지가 나오면 자꾸 밑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주고요. 그렇게 형성되면은 나무 수생이 안정돼요. 그럼 여기는 보면은 착가량이 많죠. 많고 보면은 지금 신초 끝을 보면은 자라는 게 몇 개 없죠. 여기 몇 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2차 생장하고 있죠. 2차 생장. 여기 멎었다 자라죠. 근데 2차 생장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꽃눈 보면은 여기가 멎었죠. 이거 꽃눈. 여기는 여기에 멎었다가 또 자랐잖아요. 늦게 멎었어. 그러면 내년에 과일이 열리면은 여기 열리면은 품질이 좋고 여기 열리면은 품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내년 사과 열리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면서 또 이거 자라져요. 이걸 과대지라 그래. 과대지. 이렇게 형성되는 게 밀식가운의 형태인데, 그러면 심었을 때 뭘 해야 되냐? 유인이 최고 기술이에요. 주간에서 측지도 수평. 너무 세다. 그러면은 수평 약간 낮춰줘요. 또 결과지도 나오면 자꾸 밑으로 유인해줘.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주면 여보세요. 꽃눈 보세요. 꽃눈이 엄청 많거든. 내년 사과가 엄청 많아요. 내가 착과 부위를 조정할 수 있어. 동계 때 이렇게 끊을 수도 있죠. 여기를. 아니면 여기도 끊을 수도 있고, 내가 길이를 단축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밀식가운 형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실수를 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뭐 토양을 예정지가리 할 때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또는 전목부위가 묻혔을 때 옆에 나무처럼 이렇게 좀 이 나무처럼 세질 수 있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는 과일이 많이 열려있죠? 자, 가지가 수평으로 유인됐어. 근데 여기는 유인이 안 됐잖아요. 가지가 위에 다 서 있어. 서 있으니까 길어지니까 동계 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었어요. 끊으니까 이게 세력이 세지죠. 반발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5년이 넘어서면 요 신초 길이가, 신초라 그러잖아요. 요 길이가 한 20cm에서 30cm 정도 자라야 돼.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뭐 거리가 뭐 1m 정도 막 70, 80 되잖아요. 자라면서 보면은 여기 다 지금도 자라고 있어. 수세가 세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영 관리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렇게 가는 방법은 지금 세니까 전부 밑으로 유인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럼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가기 힘든다. 그러면 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수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처음에는 이런 수영을 가기 준비를 했는데 나무가 너무 커졌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세장 방추형.
일이 커지면 어떡해요? 지금은 이게 측지고 이게 결과지예요. 그럼 일이 커지면 어떡해요? 수형을 이제 주관형으로나 아니면 방추형으로 바꿔야 돼요. 이 세당 방추형은 전체가 이게 측지고 이게 결과지예요. 방추형은 뭐냐면은 상단부는 이렇게 가지받아서 결과지 만드는 거고, 하단부는 이게 측지가 아니고 주지를 5, 6개 만들고, 주지에서 측지를 받고, 측지에서 결과지 만드는 이게 이제 방추형이고, 주관형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가 약간 섞여 있고, 전체가 이게 주지고, 그 다음에 이게 측지고, 결과지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수형이라는 거지. 그럼 농가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수형을 할 거냐? 내가 열심히 해서 노동력을 많이 투자해서 유인해가지고 세장 방추형을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하단부는 이제 주지에서 측지 5, 6개, 상단부는 측지에서 바로 결과지하는 방추형이 있고, 그럼 이 나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서 있어요. 이거는 이런 나무는,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떡해요? 지금 방추형이나 세장 방추형을 가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싹 돌아버려요. 전체적으로 봐서 수세가 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주관형은 뭐냐? 자, 이 큰 나무를 여기 끊으니까 자꾸 점프를 하죠? 나무가 세력만 세지고 사과는 없잖아요. 이 나무하고 두 개 똑같이 비교해 보면은, 자, 여기는 유인됐으니까 사과 많이 열렸고, 여기는 유인 안 되니까 처음에 센 거요. 끊으니까 나무만 자라고 사과가 없잖아요. 그럼 이 끊으면 안 돼. 자,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유인하든지 아니면은 주관형으로 수형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내가 주관형으로 수형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2줄부터 준비를 해. 2줄은 이제 짝수열, 2줄은 홀수열. 올겨울에 가감하게 간벌을 해요. 간벌할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안정된 나무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 나무처럼 안정된 나무가 있어요. 그건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간벌 안에. 이렇게 가면서 나가는 거, 이렇게. 이 나가고, 그럼 올해는 간벌하고, 그럼 겨울에는 뭘 하냐? 하단부에 낮은 거 한 3개 정도만 제거, 이는 낮아 안 돼요. 그리고 이 끊는 게 이게 길게 나가는 거예요. 길게 키우고, 훗날에는, 3, 4년 지나면은, 이 주간 높이, 주지 높이에서 한 이 정도 높이. 이 골방향으로 나오는 거는 한 2m 정도. 나무 사이로 가는 거는 한 1.5m 정도 높이에 있는 가지를 한 5개 정도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요. 이렇게 키우고, 연차적으로 낮은 거 1.5m 밑에 있는 가지를 연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또 상단부도 한 1.5에서 높으면 2.5m 요 사이에 있는 가지를 키우고, 그쪽에 있는 가지를 연차적으로 없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지가 다 이렇게 서 있다. 이제 이렇게 다 서 있으면은 주관을 끊어요. 주관을 위를 탁 끊어요. 주관을. 이게 이제 변칙 주관형이요. 그런데 여기가 안 자랐는데 주관을 끊으면 이게 너무 세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 있는 주지가 굵어질 때까지는 주관 형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유지를 해주면은 쉬워져. 그러면은 겨울에 전지할 때도 쉬워져요. 자, 이런 나무는 지금 겨울에 전지할 때 보면은 지금 유인도 해야 되고 위에 가지도 막 잘라야 되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주관형으로 바뀌면은 그냥 솎아만 주면 돼. 그냥 굵은 가지 솎아주면은 전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단점이 뭐냐? 장단점이 이렇게 유인되면은 조기 착과가 가능하고, 조기 심어서 조기 착과가 가능하고, 이렇게 키우면 이제 과일이 열릴 때까지 기간이 좀 더 소요된다. 왜 그러냐면은 가지가 서 있으면은 꽃눈이 적고, 이렇게 쳐줄수록 꽃눈이 많이 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리코메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를 유인하기에는 너무 커졌어요. 굵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유인하기에는 너무 커졌어. 그러면은 어차피 커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수형을 주관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농장주께서도 이제 수세가 세니까 수가 밑에 풀을 안 잡았어요. 수세가 세면은 이렇게 풀을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이 밑에 풀이 있으면은 이 잡초가 양분을 먹으니까 나무 자람이 덜 할 수 있고, 단지 이 수가 밑은 깨끗해야 돼. 여기에 풀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기근이 나와요. 공중풀이. 기근이 나오면은 이 나방이라든지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항상 수가 밑에는 깨끗하게, 여기 이 부분은 항상 여기 깨끗하게, 기근이 나오지 않는데, 기근 나오고 있는데 기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럼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이런 나무는 지금 도장지 자를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할 게 별로 없고,
자, 여기는 이제 도장지 자른다. 그러면은 항상 도장지라는 건 웃자랑 가져요. 그러니까 과일이 열려져. 여기 보면은 과일이 열리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잎들은 양분을 만들면은 과일 쪽으로 가고 또는 나머지는 꽃는 형성이 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가지예요. 근데 이 서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는 양분을 만들면은 대부분 자라는 쪽으로 뿌리 쪽으로 가. 수세가 세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물이 이리 흘러가고 이리 흘러가요. 근데 너무 일찍 제거를 하면은 여기 있는 꽃눈이 만들어지다가 자라면 2차 생장을 해. 그런데 품질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가지가 있으면 색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또 과도하게 도장지 정리하면은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은 이와 같이, 이게 뭐죠? 이게 일소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돼요. 그럼 항상 도장지는 하단부부터 밑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할 거 없네. 할 거 없잖아, 여기요. 할 거 없네. 여기는 이거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저거 항상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면은 끝이에요. 끝.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주 정리. 여기는 별로 할 것도 없죠. 쭉 보시고 이렇게. 여기 복잡하잖아요. 이 너무 크잖아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한 8월 20일 이후에 처서가 지나면은 많이 자라면 좋아요. 지금 아주 조심스러운 거는 이 빛이 가려에 있다 갑자기 빛이 들어가면은 일소피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위를 착가시킬 때 보면 위쪽에 달리는 건 안 돼. 위쪽에 하늘 보고 서 있는 거는 대부분 일소피해 나와. 저가 대상이 이러해요. 여기가 가지는 항상 이렇게 결과진이 처지면서 과일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야 좋은 거고 이렇게 착가량은 이렇게 가지를 하나 들어봐요. 들어보고 웬만하면 한 가지에 여기 결과량 한 개씩 두 개를 복잡하네. 두 개 복잡하면 한 개 정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 개 정도 따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색을 낼 수가 없어. 그럼 한 개 따주는 얘기야. 자, 따내는 거예요. 따내면은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좀 일찍 따냈으면은 지금 약하잖아요. 이 꽃눈이 여기 과일이 열려있으니 약한 거예요. 일찍 따내면 여기 꽃눈이 좋아져. 여기는 내년사가. 그래서 이걸 예비결과지로 예비결과지. 그래서 예비결과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가 다 달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농가가 한 개씩 다 달아야 돼요. 다 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달면 이런 가지는 사가 안 달렸잖아요. 예비결과지. 또 여기 내년사가 꽃눈 좋죠. 이런 거. 이 꽃눈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요 길이가 한 15cm 되네요. 15cm. 길이가 한 5 내지 15cm. 이러한 꽃눈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외성사과라서 잘 되어 있다는 거지. 잘 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안쪽 이런 나무. 와, 이거 복잡하죠? 이 가지 보세요. 이거 엄청 굵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중안형으로 바뀌면 이 가지를 여기 끊으니까 이만큼 자라가잖아요. 만약에 낮추면 이만큼 안 자라. 이전이 커졌으니 더 키워야 돼, 길게. 나가면서 이제 결과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쳐지게. 자, 여기 이 결과지 보세요. 이게 좋죠, 이게. 좋은데 겹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나무 정도는 감벌 해야 되고 그럼 가지가 이렇게 쳐지는 거 밑으로 이렇게. 이 안쪽에 뭐 가지가 없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 도장지잖아요. 이거 제거할 수도 있죠. 첫째는 이제 빛이 안 나면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결과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밑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다는 거지. 그럼 여기 가면 꽃눈이 없잖아. 원래 내년에 사가 없어. 여기가 없는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자, 이 가지가 내년 사가 열리는 거요. 근데 꽃이 여기 필 수도 있고, 요 사이에서도 꽃이 필 수도 있어. 특히 홍로부터면 사이도 꽃이 피요. 끝에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면 정화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건 액화라고 그래. 게드랑 사과라는 거지. 사과는 항상 정화해서 사과를 착화시켜줘야 품질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 꽃눈이 만들어졌어. 여기는 이제 정화예요, 정화. 요거는 또 자라면서 내년 사가 만들어지고 과대지라 그래. 근데 이제 여기 내년에는 이게 액화인데 그러면 또 내년에 사가 달리면 또 자라주죠. 자라주면은 여기 자라주면 예를 들어서 가지가 자 그럼 내년에 여기 과일이 열리면서 이렇게 또 자라줘요. 자라줘주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모양이 되면은 요 끝에 열리면 정화예요. 또 여기서 피면은 액화라는 거지. 그런데 내년에 여기서 꽃 피면은 액화라 그죠? 무거워서 전이었는데 어떡해요? 여기 피는 것도 정화예요. 자, 그럼 여기요.
여기 보면 과일이 열리면서 여기 정화죠. 이건 묵은 가지죠.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었을 때 여기가 장애물이 없으면 길게 나가도 되고, 만약에 밑에도 가지가 이리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꽃눈이 안쪽에 있으면 끊어도 돼. 짧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눈이 제가 좋은 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형태 같으면은 이 가지가 없으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꽃눈 내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꽃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년에 사과 다는 걸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쳐지면 입수가 많아요. 그럼 내년에 하나, 뭐 여기 두 개, 뭐 세 개, 네 개를 할 수, 네 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형성되면 수영 관리가 이제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여기 위쪽에 한 다섯, 여섯 개를 그냥 키워요. 키우면은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화계 전쟁은 도장 자를 때 항상 안쪽에서 밖으로 남았어요. 이 안쪽에서. 너무 안쪽에 있는 거 제거해줘, 이렇게. 빛이 안 가니까. 안쪽에 있는 거 깨끗하게 정리해줄게요. 필요 없거든,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수영 결정되는 거요. 나는 굳이 세장 방치형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거 자르면 안 돼요. 키워야 돼. 나중에 이 가지가 굵어지면 교체를 해야 돼요. 여기는 사선을 끊었죠. 사선을 끊으니까 가지가 나오잖아, 이렇게. 세장 방치형으로 갈 때는 이렇게 사선을 끊어서 가지 받아서 이게 굵어지면은 교체를 해. 근데 이제 주관형으로 가면 이게 영구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 농사 안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런 필요가 없어. 안쪽에 빛이 안 다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안쪽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안쪽에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라는 거지. 예, 이렇게 쭉 해주고. 사과 없네, 이것도. 빛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쭉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그럼 농약이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지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좋은 방법은 내가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렇게. 면적이 적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틀어주면 다 활용할 수 있고, 나는 못해. 그런 분들은 붙어 있으면 한 개를 제거를 해야 돼, 겨울에. 좋은 게 한 개 제거를 해야 돼. 아니면 틀어주면은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가 당분간 더 오래 갈 수 있어, 이렇게. 굳이 많으니까 여기는 사장님이 일이 많아서 뭐 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개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올다 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장지 정리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8월 20일 이후에는 일소 피해만 안 받으면은 도장지를 가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가위로 딱 들어가면은 자를 게 별로 없어. 왜냐? 이 측지수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이 많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작을 때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커지면은, 이 측지가, 개수를 줄여줘야 돼. 이렇게 바꿔주면은 갈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다니면서 보면 노린자 좀 먹었더라, 노린자. 예, 요렇게 보면 노린자 먹은 것도 있고, 노린자 먹은 거 있죠. 노린자도 먹은 거 있고, 그 다음 응애는 항상 루페를 들고 안쪽에 이제 잎들. 제일 먼저 생긴 잎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앞뒤를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갈색 무늬병은 중간에 안에 복잡한 데 거 봐야 되는 거고, 그냥 병반 없이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병반이 없이 떨어지는 건 생리장애. 이건 이제 가뭄이 심하거나 또는 환기가 안 됐을 때 수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떨어지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돼. 왜 떨어지냐면은 여기는 잎들에 이제 질소가 상위엽을 보내죠. 그리고 자기는 희생을 해요, 이렇게. 그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세장 방치형을 이렇게 측지로 수평으로 유인 작업을 많이 해서 조기 착화가 돼야 안정이 되는 거고, 나무 이렇게 커졌을 때는 이제 수형을 이제 주관형으로 바꿔야 되죠. 주관형으로 바뀌면은 이제 간벌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수세가 세단 말이에요. 착색이 어려울 수도 있지.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인상가리, 수용성 인상가리 물 20단말에 한 2kg나 2.5kg 연면 시비 좀 해주시고요. 그 뒤쪽에 가면은 이제 배수불량제는 잎이 좀 연녹색이에요. 이런 데는 이제 항상 마그네슘 물 20단말에 항상 고토 5kg 정도 넣어서 연면 시비 좀 해주면 좋고요.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병 관리는 잘 돼 있어요. 이 갈반병도 그렇게 없고 응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단점이 2차 생장을 많이 하는 게 내년 사과에 또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쉽게 가는 방법으로 이제 간벌을 하고 바꿔주시면은 좋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풀은 키워주시고요. 그럼 지원도 좀 낮춰주고 하니까 수세도 조금 조정되니까 그냥 키우셔도 괜찮을 걸 이렇게 보이고. 뭐 단위인데 불편하다.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화 달린 건 다 사가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이거. 빛이 잘 들어가니까 사과가 좋잖아요. 지금 꽂는데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벌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 너무 이제 간벌을 하면은 이제 내가 욕심을 안 내는 거지. 이제 일찍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이 판단해 하시면 돼. 굳이 그러면 이제 전쟁이 쉬워지죠. 간벌하면 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해야 되지만 지금도 도장지 보고 이쪽에 가서 잘라야 돼요. 이 빛이 들어가서 좀 더 해 위에 안쪽에 그래서 정리해 주세요. 여기 안 내려다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밖으로 쭉 나와봐요. 이렇게. 이거 뭐 자를 거 없네? 이건 복잡하네. 하나 달려 이렇게 괜찮다. 쭉 보는 거요. 이거 너무 세네. 한번 끊어줘. 나중에 요렇게만 잡아요. 자, 위에 이 각도 좋죠? 됐어. 이렇게. 놔두시면. 그럼 다 했잖아요. 다 했어. 이렇게, 이런 가지 멋있죠? 이렇게. 좀 낮아서 그래. 높이면 좀 올라가면 돼. 높이만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이거 위치가, 요런 봉투 잡으면 돼. 그래서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쳐질 수 있도록 양쪽. 끝에서 보면은, 하우스 터널 모양으로 이렇게 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요. 자연적으로 돼. 이게 위에가 터져나가면 이 가지가 안 자라. 자연적 사가 열리면 자동으로 쳐져, 이렇게. 그럼 쉬워져요. 쉽게 하는 방법을 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기회 되면은 착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